나는 진짜 메인 이벤터가 아니다 라는 뉴스인데요. 세스 롤린스가 WWE 언리얼 시즌 3에서 자신의 솔직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롤린스는 WWE가 레슬매니아 1일차 메인 이벤트도 공식 메인 이벤트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메인 이벤트는 2일차 마지막 경기라며 원래 레슬매니아 42에서 로만 레인즈와 월드 타이틀전을 통해 그 꿈을 이루려고 했지만 부상으로 계획이 무산돼 아직도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이 세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만 부상당하는 것 같아.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그 킹슬레이어로 트리플 H하고 절뚝이면서 경기했잖아요. 이제 스토리 전개상 어쩔 수 없이 트리플 H를 이겨야 되긴 하는데 누가 봐도 100% 몸 상태가 아니었던 세스도 얼리얼에서 지금 내가 캡처한 이 화면의 인터뷰할 때 그 경기를 딱 얘기하더만 저는 그 경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레슬매니아는 대서사시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트리플 H를 이기는 게 맞죠. 근데 누가 봐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세스가 절뚝이면서 트리플 H를 이기니까 얼마나 자기적이야. 트리플 H는 또 얼마나 약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경기 제가 싫어하는데 세스 롤린스가 이번에도 100%가 아니었다. 그래서 100%도 아니었고 군터랑 막 이 경기 할지 저 경기 할지 소문만 무성하다가 억지 대립으로 해가지고 레슬매니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는 로만 레인즈랑 할 예정이었어요. 이번 레슬매니아. 근데 결국에 무산되었고 진짜 메인 이벤트는 2일차 메인 이벤트만 메인 이벤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진실한 속마음까지 볼 수가 있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레슬매니아의 진짜 메인 이벤트는 2일차 메인 이벤트죠. CM 펑크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그죠? 메인 이벤트는 마지막 경기가 메인 이벤트라고 멍청한 놈아라고 트리플 H에게 10수년 전에 했던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납니다. 군터 세스 대립 정말 별로였죠. 진짜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선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게 콜하는 이유라는 뉴스인데요. 코디 로즈가 존 시나의 유명한 스팟콜 습관의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코디는 시나가 일부러 링 안에서 다음 동작을 크게 외치는 이유는 앞줄 팬들에게 경기 진행을 함께 체험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썸머슬램에서 AA를 준비하던 순간에 시나가 자신의 시야가 가려졌다는 사실을 크게 외쳤고 자신을 속으로 그냥 던져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일화를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나운서 테이블 쪽에 AA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코디 로즈의 어깨하고 팔이 존 시나의 눈을 가리고 있었거든. I can see 막 이러니까 그냥 던져 이렇게 속으로 코디 로즈가 생각했다. 굉장히 유명한 스팟콜에 대한 비하인드를 풀고 있는 재밌는 장면인데 이게 존 시나가 그러니까 경기 중에 다음 스팟을 서로 선수끼리 말하면서 하잖아. 근데 그거를 되게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존 시나의 습관이거든요. 저도 이거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제 모차매니아 같은 거 보면 You Talk Too Much 같은 코너에서 맨날 존 시나가 주요 소재로 쓰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맨 앞줄 팬들에게 체험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비하인드가 이제 풀렸어요. 드디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이 로얄 럼블에서도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신스케가 우승하는 그 해 신스케 Where are you 신스케 아주 크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존 시나가. 엄청 유명한 장면인데 아무튼 그래서 경기 중에 크로스라인 할 거야 피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크게 얘기합니다. 존 시나가. 알고 보니까 맨 앞줄 사람들에게 체험해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존 시나만의 이유가 있었네요. 솔로야 따봉해 또 따봉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로 코를 엄청 크게 합니다. 존 시나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드디어 그 비화가 풀렸네요. 이거는 뭐냐면 아마 백래시 같아. 존 시나가 랜디 오튼을 상대로 이겼을 때 당시에 랜디 오튼의 아내 킴 오튼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킴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쌍뻑큐 하고 있죠. 쌍뻑큐. 여기 쌍뻑큐 하고 있어요. 킴. 랜디 오튼의 와이프. 랜디 오튼의 딸. 쌍뻑큐 날린 다음에 무효. 이러면서 이제 와이프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저희 아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시나님 저희 아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존 시나의 UK 심의가 너무 크게 울려 퍼질 때라고 하는데요. 맨라이프 스타디움이니까 레슬매니아인가? UK 심의? 이거 스맥다운 중계할 때 강한빈 캐스터가 엄청 맛있게 하는데 알투루스가 요즘 계속 존 시나의 5너클 쓰잖아. 그럼 강한빈 캐스터가 UK 심의? 막 이러거든. 막 뭔가 그 특유의 쿠세가 있는데 뭔가 되게 맛있어. 그 콜할 때. 존 시나하고 존 시나의 액션 영화 대역 스턴트 더블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AI 아니고요. 진짜로 스턴트 더블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닮아있죠. 너무 닮았습니다. AI로 존 시나 만들었을 때 실패한 얼굴 같다. 그 말도 맞죠.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왜 왔어요? 야생의 존시나. 왜 왔는지 알아요? 왜 왔냐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묵고 있는 호텔에서 나왔대나? 뭐 그랬다고 해요. 시나 턴힐은 이해가 안 됐다라는 뉴스인데요. 코디 로즈가 존 시나 턴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코디는 최근 인터뷰에서 시나가 악역으로 돌아선 순간은 충격적이었지만 그 시점에서 그런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나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캐릭터를 보여준 적이 없었고 동기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도 당시 중요한 장면을 망치고 싶지 않아 함께 했음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시나 턴힐은 이해가 안 됐겠죠. 왜냐면 이제 본인이 거절했기 때문에 덜하기 시나에게 짬 때린 거여서 코디가 이해 못할 만합니다. 네, 아무튼간 그렇고 해서 코디 로즈의 뭐 비하인드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네가 했어야지. 그니까요. 존 시나 오래 본 사람들은 물음표 100만 개인 그렇죠. 근데 존 시나 언제나 부여되는 역할에 대해서 묵묵하게 소화하기 때문에 막상 그렇게 되고 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대로 실컷 하기는 했었죠. 리얼 보고 나니까. 이게 예전 레슬매니아 슈퍼스토어에서 열린 그 펀치머신 장면이 아니라 이건 최근에 다시 친 겁니다. 최근에 다시 친. 심은 머리 어디 갔어 하시는데 머리를 심으려고 다 밀은 거예요. 다 심고 다 밀은 겁니다. 헤드버 두 대 쳤다. 그래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그 누구도 진짜로 때린 적이 없다. 이게 존 시나의 자부심이죠. 존 시나 이걸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고, 반대로 오스틴의 해머링은 죽도록 아프다고 합니다. 예, 오스틴하고 트리플 H 해머링이 굉장히 아프기로 유명합니다. 또 릭 플레어가 훈련할 때 이 창틀에 테이프를 붙이고 그 테이프가 안 흔들릴 때까지 해머링 훈련했다고 해요. 테이프가 흔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허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 릭 플레어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머리 심고 저렇게 모자 쓰면 또 빠지는데 유유. 근데 시나가 지금은 또 빡빡이라서 머리 이게 쓰는 거긴 한데 이제 머리도 좀 자라나고 이번에 모발 이식 잘 되면은 모자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떡더비 가끔 나올 때 빼고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계속 영화배우로서 품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리젠트 머리를 할 건데 모자 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또 이 영상도 굉장히 화제인데 존 시나를 존경하고 존 시나가 영화도 레슬링도 잘한 거 보니까 기분이 좋고 시나가 넘겨준 횃불을 나도 잘 넘겨받았었고 당시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많은 걸 피칭했는데 존 시나만 밀어준 거에 대해서 좀 불공평함을 느꼈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회사가 PG로 바뀌었는데 나한텐 그 어느 것도 PG 같지 않았다.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했다. 그래서 나 나갈 거라고 했는데 너 아니야? 너 못 나가? 이랬는데 실제로 나갔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내용이 이어질 것 같네. 이 다음 내용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바티스타가 자기는 절대로 선수 복귀 안 한다고 합니다. 절대 복귀 안 한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수 복귀 하잖아요. 여러 번 복귀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복귀할 바에 거지가 되겠대. 돈 때문에 복귀할 바에 거지가 되겠다. 자기는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사람하고 은퇴전 했기 때문에 선수 복귀를 다시 할 바에는 그냥 파산하겠다. 이렇게 바티스타가 최근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정말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영영. 레메 35에서 딱 엔딩 잘 만들었음. 그래서 명전원액 언제 할 거예요. 코로나 때 메인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버티다가 지금 순번 쫙 밀렸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바티스타의 은퇴는 정말 최고의 은퇴였다라고 생각하고 좀 회사에 그래도 간판이었잖아. 바티스타도 존 시나랑 양대 산맥이었는데 그런 그가 그렇게 굴욕적인 은퇴를 한 것도 전 진짜 너무 리스펙트하는 바이긴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브 모건 팬들의 역풍이라는 뉴스인데요. 이거 참 그렇습니다. 리브 모건이 WWE 얼리얼 시즌3 공개 이후에 팬들의 아주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레슬매니아에서 스테파니 바케가의 경기를 마친 뒤 리브 모건이 트리플 H에게 다른 경기들을 위해 시간을 벌어줬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월드 타이틀 전조차도 10분도 배정받지 못했고 선수들이 다른 경기를 위해 자신의 경기 시간을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여성 디비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 모건이 트리플 H를 막 이렇게 껴안으면서 다른 경기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줄였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팬들은 샬럿 플레어나 베키 린치,
베일리였다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리브 모건 역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번 로우에서 여성 경기와 여성 단독 세그먼트가 단 하나도 없었던 점까지 겹치면서 여성 디비전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J 리가 짱짱할 시절이었다면 바로 스테파니한테 트윗을 날렸을 거라네요.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리브 모건이 얼리얼에서 그 비화가 밝혀지면서 여성 레슬링들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지금 리브 모건을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트윗으로. 개패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이게 경기 시간이 개빡세게 지켜진 것뿐 아닌가.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리브 모건 본인이 아니어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좀 왜곡되게 편집되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뉴스상으로 얼리얼 상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면서 결국에 팬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팬들에게 일침하는 사람도 있죠. 리아 리플리가 SNS를 통해 일부 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X에서는 쓸모없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다. 이 글을 보고 찔린다면 바로 당신에게 하는 말이라는 강도 높은 글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온라인 비판에 대해서 여기에 리아 리플리의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루틴이에요. 리아 리플리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팬들을 아주 대놓고 욕하는 장면들이 한 번씩 트윗되고 있는데 리아 리플리가 이제 또 쿨타임이 다 돌아서 팬들을 비난하는 장면이고 몇 번이고 제가 또 전달해드린 바가 있지만 리아 리플리의 몸이 너무 남자같이 생겼다. 그런 식으로 팬들이 막 조롱하는 거 이거 바디 쉐이밍이라고 현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거든요. 리아 리플리가 바디 쉐이밍도 많이 당했고 뭐 성적으로도 많이 조롱당했고 외모 가지고도 지적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리아 리플리가 악플러들에게 또 오랜만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도 리아 정도면 만말 자판기지. 그렇죠. 뭐 집에도 찾아온다 그러고 스맥다운 티켓 달라고 막 전화 오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죠? 싫으면 보지마 라는 뉴스인데요. 티파니 스트래튼이 WWE 얼리얼 시즌3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램이 팬들에게 백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게 해주고 프로레슬링에 대한 존중을 갖게 만드는 콘텐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온라인에서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싫으면 보지 마라 라고 말하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티파니가 또 얼리얼에서 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분량에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또 해봐요. 다큐인데 시원하게 다 안 밝히니까 더 욕먹지. 매닝이 총괄 매니저인데 총대 메고 시원하게 다 까자. 그럴 수도 있죠. 언젠가는 뭐 얼리얼이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풀고 있기 때문에 시즌4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리얼 시즌3 좀 재밌게 봤어요. 얼리얼 시즌3가 제작 비화라던가 전체 각본의 전개 방향에 대한 크리에이티브 팀들의 그 왈과 왈부라던가 이런 것도 얼리얼에 대한 당연한 재미지만 이번엔 특히 뉴커머들 이야기가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트리 윌리엄스 래쉬 레전드의 그 프로포즈 거기서 이제 우리들의 투어는 다 신혼여행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의 훈훈한 마음가짐들 볼 수 있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던 것 같아. 크리에이티브야 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올해는 유독 더 심했잖아요. 브론 브레이커, 브론스 리드, 세스 막 다 줄줄이 부상당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막 와리가리 하는 거는 사실 그 꼴을 보고 싶긴 했죠. 예. 이 비전의 저주에서 태풍이 불고 있는데 그 태풍에 휩쓸리고 있는 마이클 헤이즈, 브리스 프리차드, 뭐 폴 르벡 이런 애들 보고 싶긴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껏 보셨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얼리얼 시즌3 재밌었습니다. TKO 비하인드 어디 갔어? 그거 절대 못 담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절대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담습니다. 얼리얼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은 저는 얼리얼 볼 때마다 첼시 그린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첼시 그린은 얼리얼로 서사를 쌓고 있는 것 같아. 그 전 시즌에는 막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엔 그 집을 다 지었잖아. 그래서 그 집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프로포즈 비화도 알려주고 메카도나 남편이 왔고 남편하고 같이 지내면서 있는 그 애티튜드 같은 게 너무 보기 좋아요. 첼시 그린. 그래서 첼시 그린이 진짜 보면 볼수록 마음을 뺏기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다. 메카도는 십덕이 맞죠. WWE에서 그런 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어필이 되기 때문에 안 잘릴 줄 알았는데 잘릴 당시에도 굉장히 놀라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WWE가 피규어 라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뉴데이의 위상을 올리는데 어법다운이 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이 메카도나의 그 씹덕 피규어 홍보대사 역할도 메카도나에게 철밥통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메카도나 그때 잘려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이번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굉장히 충격이긴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막 투어 다니고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나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그 래쉬 레전드랑 트레 윌리엄스 있잖아. 그 프로포즈하는 장면은 내가 쇼츠로도 내가 내 채널에 올렸던 만큼 미리 봤던 장면인데, 그 둘이 결혼하고 나서 했던 말이 너무 좋더라. 우리는 사우디도 가고 뭐 영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호주도 가는데 회사가 이 돈을 내주잖아요. 우리는 신혼여행을 WWE가 보내주는 거죠. 매일이 신혼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멘트가 너무 로맨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ENTJ인데 진짜 순간 F가 될 뻔했어요. 정말 되게 감성을 자극하는 로맨틱함이 너무 보기 좋았다. 트리 윌리엄스 래쉬 레전드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리커 렉시 NXT에서 키스한 게 결국 결혼까지. 그니까요. 그때 굉장히 또 제가 중계하면서 재밌게 샤우팅 질렀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트리 윌리엄스 뭐 래쉬 레전드 커플 보기 좋았고, 첼시 그린 메카도나 커플도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래쉬도 로얄럼블 끝내고 울더만 다들 애견력이 강해. 그러니까 WWE 워낙에 진심이다 보니까 다들 스스로에게 되게 감격하는 것 같아. 자신이 이룬 거에 대해서. 그 스테파니 바키도 되게 찡하더만. 바키는 막 엉엉 울고 막 아버지랑 막 1화가 좀 재미없었어요. 1화는 그 사건 사고들 주로 나왔는데 우리 다 알고 있던 거고, 우리가 되게 막 보기 싫어하던 사건들 위주로 알려주니까 좀 지루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2, 3화에 이렇게 막 스테파니 바켈, 첼시 그린, 리브 모건 이런 애들이 막 복귀하고 챔피언 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히려 더 찡하게 다가오더라.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재밌었어. 처음에 와 되게 재미없다 이랬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더라고. 존시나 관련 뇌피셜 확인 사살하는 느낌이라 난이라도 재밌게 봤어. 시즌 1 주인공 코디, 시즌 2 주인공 세스, 3는 펑크 느낌이었음. A little bit too much information that they probably shouldn't hav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리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다고 다들 화를 내고 있다. How do you feel? I really enjoy it. 얼리얼 너무 좋고 사람들이 다들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That 같다. kind of goes on and it kind of gives them a new respect. 이 업계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커튼 뒤 백스테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관점에서 WWE 혹은 레슬러들한테 존경심이 생길 거라는 티파니의 기대가 있던 인터뷰였습니다. 얼리얼은 개혁하면서 마지막까지 보는 게 국룰이지. 아 그쵸. 저도 진짜 어지러웠어요.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저는. 티파니는 다 읽는다라는 뉴스입니다. 티파니 스트레이튼이 팬들의 악성 댓글까지 모두 읽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프로레슬링이 본질적으로 의견 중심의 산업이라며 자신의 운영이 부킹과 팬 반응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끔은 팬들이 맞는 말을 한다라고 인정하며 부정적인 댓글에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개선점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티파니는 좋은 말만 믿는다면 나쁜 말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성숙한 태도로 팬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티파니가 모든 댓글을 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티파니하고 소통하고 싶다? 답장을 안 올지언정 여러분들의 의견을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티파니가 모든 프로레슬링을 다 본다고 합니다. AW는 다 챙겨본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저번에 3년 뒤 헐리우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자신의 계약이 끝날 경우의 이야기고, WWE에 있는 동안은 프로레슬링을 정말 최대한 오래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여론이 바뀌고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츠님도 모든 댓글을 읽나요? 읽긴 읽죠. 네, 읽긴 읽습니다. 저는 댓글 다 읽죠. 막 이렇게 좀 여기에 댓글 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싶은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것조차 하트를 눌러주고, 허진 제가 업데이트된 당일 그 다음날에 올라오는 댓글까지는 제가 대댓글을 다 달아요. 대댓글 다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통하고 있고, 커뮤니티도 종종 보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제인 상품성 얘기한 게 약간 커뮤니티에서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무슨 뭐 누가 또 지금 WWE 샵에 올라온 세미제인 티셔츠 종류를 캡처하더니 이거밖에 없으니까 상품이 안 팔리지, 상품성이 없다고 하노 크크 막 이러더라고. 근데 세미제인은 그 전에 셔츠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인기가 없는 셔츠가 다 내려간 거지. 지금 남은 게 3개밖에 없는 건데, 디자인이. 그러니까 뭔가 좀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한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뭐 존중을 합니다만은, 세미제인이 실제로 S랑 G 이거 마주보는 셔츠 있잖아. 그것도 있었고, 캐릭터가 춤추고 있는 귀여운 그림체 그 셔츠, 스캔킹하는 그 셔츠도 있었고, 많았어요. 많았는데 다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저주란 뉴스입니다. 데나우젠이 월드컵 결승 직전에 아르헨티나를 저주한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 때문에 리오넬 메시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냐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그의 저주가 리브 모건에게도 이어지고 있어 썸머슬램의 이오스카이의 우승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사인회에서 지금 뭐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할 건데 데나우젠 어느 쪽을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데나우젠이 막 무성의하게 사인하면서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 이어서 아르헨티나가 실제로 졌기 때문에 그래서 데나우젠의 저주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실제로 데나우젠이 좀 강단 있는 선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팀을 골라야 되는데 정확히 질 팀을 예측했기 때문에 데나우젠의 저주가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밈으로. 뉴욕 닉스 언커즈, 아르헨티나 커즈드. 그니까 이게 실제로 먹히고 있어요. 네, 실제로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다. 저주가. Danhausen, who are you cursing for the World Cup? 데나우젠 월드컵에서 누굴 저주할 거야? 아르헨티나.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내 앞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게 월드컵 결승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데나우젠은 저주를 내린 게 맞죠. 아르헨티나한테. 아르헨티나는 실제로 졌죠. 저주가 유효하다. 그래서 월드컵 전에 데나우젠은 아르헨티나한테 저주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게 졌습니다. 80만 조회수에 2400RT야 이게. 진짜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데나우젠의 저주의 효력이에요. 효력. 최악의 노잼 결승전. 그쵸. 이번 월드컵 메시가 먹을 줄 알았는데 졌네요. 그니까 나도 백투백 이 우승을 우리 젊은 전성기 때 보고 싶었는데 또 그게 이제 커리어 말년의 메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메시의 투타임을 바라긴 했는데 우승을 놓치긴 했습니다. 이제 월드컵의 데나우젠의 자연스럽게 데나우젠 뉴스인데요. 돔황도 잡으려고 란 뉴스입니다. 데이브 멜처는 WWE가 데나우젠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데나우젠은 로우와 스맥다운을 오가며 꾸준히 등장하고 있지만 멜처는 WWE가 인기 기믹을 지나치게 소비해 팬들의 관심을 잃게 만드는 정형적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미닉이 한창 치고 올라올 때 회사의 미래이며 차기 월드 챔피언감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은 개그 스팟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나우젠이 지금 티셔츠 많이 팔고 있고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로우하고 스맥다운을 모두 출연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스타 중 한 명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이 도미닉마저 상대를 하게 될 거고 지금 도미닉이 언제 져도 이상하지 않을 고무줄 위상이잖아요. 근데 데나우젠은 한 번이라도 지면 이상한 무적의 위상이에요. 지금 데나우젠이 하우스쇼까지 치면 더 많고 5승 6패인가 6승 0패인가 데나우젠이 지금 무패의 기록을 쌓아나가고 있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나이가 썸머슬램에서 언제 져도 이상하지 않을 도미닉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마도 억지 저주, 억지 개그 장면으로 데나우젠이 또 도미닉을 잡아내면서 연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도미닉 먹는 게 맞냐 이걸로 일부 팬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는데 도미닉을 아마 먹지 않을까? 그렇다고 도미닉이 데나우젠의 무패를 끊을 정도로 대단하냐 이러면 또 대단하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또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아마 데나우젠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미닉이 예전에는 막 97 황금 라인 뭐 WWE 미래 막 이랬었는데 이제 데나우젠의 다음 식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멜처가 하는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닌 게 인기가 많다고 로우하고 스맥다운 모두 다 배치해가지고 끝도 없이 나오고 있죠. 끝도 없이. 그래서 좀 뇌절하고 있는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멜처 그냥 심술 부리는 느낌이나 그냥 그런갑다 해 이것들아 크크 그게 떡더비 보는 사람들의 프로의 마인드지. 이제 한 20-30년 되면 얘가 지면 지나보다 얘가 이기면 이긴가 보다 이러고 있어야지. I don't want to deal with you anymore. 나 더 이상 너랑 엮이기 싫어. 너가 누구랑 엮일지 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데나우젠이 결정하는 거야. Thousand isn't going to decide anything. Yes, I do. No, you're not. You better show up to Monday Night Raw with all of my money. 내 가져간 돈 모두 가지고 로우에 등장해. 로우에 와서 내 돈 돌려줘. Danhausen, you are a loser. 데나우젠 넌 루저야. 넌 괴물이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 넌 어디에도 좋은 데가 없고 너는 제일 못생긴 놈이야. 내 평생 본 남자들 중에 제일 추남이다. One, I'm quite handsome. 일단 나 좀 잘생겼고 Two, don't forget you're still cursed. 둘째로 넌 여전히 저주 중이란 걸 잊지 마. 이렇게 리브 모건을 쫓아냈네요. 로우에서도 계속될 대리브로 보여요. 그죠? 키에 윌슨이랑 미즈는 어찌 된 거예요? 세나멜 나왔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캣 때문에 농구 선수가 나와야 됐어서 안 나왔네요. 어쨌든 기자회견도 좀 재밌게 끝난 것 같고 데나우젠 위미스 챔피언 도전하나요? 설마요. 억지 부리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에이 그래도 설마.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아내, 전 여친
현 여친, 그리고 이제 세컨으로 페이지하고 좀 썬팅 있는 마이크워크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뇌내망상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도미닉 대단하다, 진짜. 네. 와, 도미닉의 이 카사노바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편력은 끝이 없다. 이모들이잖아, 그러네요. 네. 이거 재밌는데 맥슌 듀프리가 오스틴 시어리하고 자신들을 리브모어라고 도미닉의 테모 버전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맥슌 듀프리가 우리 자꾸 테모 리브 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테모가 뭔지 드디어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돈이 많아요. 저는 저기서 쇼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맥슌 듀프리가 대답했습니다. 테모 리브와 돔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서 직접 테모가 뭔지 알아봤다고 해요. 예, 재밌네요. 이제부터 페네틱스 페스트 움짤이 좀 많은데 She's kept the heels on. That's not. 아, Yeah, that's not. You 더럽게 못 can't 찼죠? go- 호디도 엄청 못 찼어요. 챔피언 벨트를 벗고 차면 어떨까? I think this is where 개 못하네. Go 3트? clean the A section. That's right. We 이게 haven't seen 그나마 what he 낫네. looked like in the NHL off. 이게 좀 Baseball, 이렇게 I think he's a 쭉 good 뻗어야죠. player. We've seen 이렇게 him at- 차면. Hope 사트? so. Footwear is the. That's the problem. Okay, I like that. That one was in the 이게 그나마 괜찮네. 이걸 막 해설하고 있네. 근데 아까 미식축구 개 못했던 리브 모건인데요. 농구는 과연 잘할지. CM 펑크도 농구 개 못하죠. 한 손? 오, 들어갔어. 아니, 왼손은 거들 뿐인데 거들지도 않았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한 손으로? 대단한데요? 저 킹 받는 표정 뭐야. 그니까요. 네, 제이드 카길의 펀치머신입니다. 얘는 진짜로 Do you 쳐요. need to go again if you're? She's going to though. Wow. 와. But still 707. 와, 707? 근데 아까 최고 기록이 720인 것 같은데. 머신에 써있는 최고 기록이. Because if you're hitting. 와, it, 씨, That was right 뭐냐? on the. Holy smoke. 와, 이게 근데 남자들도 같이 친 펀치머신 아닐까? 여자들만 친 게 아닌데. 아까 존시나도 쳤잖아. 와, 대단한데요? 로만 레인즈랑 펀치 기록이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제이드 카길. 아, 로만도 쳤어요? 아, 로만도 진짜 후렸는데 800이다. Her rings. 리브 모건도 치나보다. Definitely. Oh, you can see it. 560. That's a good score. 569? 제이드 카길 721인데? 아, 그녀도 운동선수잖아, 그래도. Here's the thing. She's wearing heels to do all. Heels and want to denim. say, 아, every 그래도 Spanish, like an hour would live 힐 신고 있다. in Florida. Oh. 오, 진심 펀치인데? Yeah, I that do one not want was to be good. in 완전 진심인데? There we go. 600은 my 넘어야지. God, 600. 아. Wow. All right, Learning. ahead. See her learning. Oh yeah, yeah. That's That's gonna a be in the 600. 600. That's a That's 600. 600. Yep. Yeah. 604. 오, 605. 606. 600은 넘겨야지, 그치. 600은 넘겨야지, 그죠? 잘 치네, 그래도. 또, 페나틱스 페스트, 무려 트리시 스트레터스, 그리고 리브 모건 함께하고 있어요. 네, 곱다 고와. 두 비주얼 탑10, 투톱이죠, 투톱. 탑10이 아니라. 두 비주얼 투톱이 함께, 페나틱스 페스트 사진 찍고 있어요. 난 진짜 마음 먹었어. 난 진짜 내년에 미국 가려고. 나 내일 그냥 중계 그냥 경호한테 땜빵 맡기고 한 번은 갈래. 한 번은 가려고 마음 굳게 먹었습니다. DS 신동이 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나 DS 신동이랑 한번 얘기해갖고 한번 가가지고 유튜브 각 제대로 한번 뽑아올게요. 제가 내년까지 유튜브 할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홍나고 나서 복수했죠. 이게 얼리어를 통해서 또 나오더라고. 어우 근데 이거 덕분에 대립이 좀 더 심화되고 진지하게 보게 되는 효과는 있긴 있었는데 좀 많이 아프긴 했죠. 네. 이때 쿵 소리 나가지고 그니까요 기절해버림. 그니까 또 굉장히 유명한 파비비라는 코스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코스플레이어래요. 네, 페나티스는 못 참지. 왜 유명한지 좀 알 것 같아. 아까 그 유명 코스플레이어 파비비의 짤이 또 한 번 나와서 한 번 더 퍼왔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하네. 근데 진짜 똑같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음악을 근본으로 했네. 이 음악이 근본이죠 진짜. 아 지금 음악 진짜. 다음 뉴스입니다. 페인메이커 부활이란 뉴스인데요. 크리스 제리코가 오랜만에 페인메이커 기믹을 부활시킵니다. 제리코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AW 리뎀션에서 토마스 치암파를 상대하기 위해 페인메이커 캐릭터로 돌아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복귀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완전한 기믹 전환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메이커가 뭐냐면 AW가 창단되기 직전에 신일본 챔피언을 하던 크리스 제리코거든요. 그래서 이때 페인메이커 신일본 때 레인메이커를 좀 약간 비꼬면서 약간 X사인으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새로 정립했던 게 이 페인메이커입니다. 제리코의 신일본 시절 오리지널 캐릭터가 되겠는데 이번 다이너마이트 때 딱 페인메이커 분장으로 딱 나오더라고. 일회성
같아요. 시계태엽 오렌지에서 따온 기믹. 맞죠. 그래서 페인메이커로 리뎀션 캐나다 페이퍼뷰죠. AW에서 할 캐나다 페이퍼뷰에서 페인메이커로 경기할 것 같고, 아무래도 저번 위클리 스페셜에서 토마스 치암파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 리뎀션은 또 본인의 캐나다이기 때문에 아마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되는 제리코 뉴스인데요. 제리코는 내가 정한다 라는 뉴스입니다. 크리스 제리코가 자신의 은퇴 시기는 본인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 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팬들의 은퇴 요구에 대해서 내가 떠날 시점은 내가 결정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를 예로 들며 오랜 시간 활동하는 것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자신이 은퇴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롤링스톤즈 봐라,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 전에 새 앨범 나왔는데 그 앨범도 좋다 라면서 이제 제리코가 자신이 계속 하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 제리코 여전히 라이언 설트를 회전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데 정말 아슬아슬해요. 진짜 몇몇 라이언 설트는 본인의 이마가 먼지 닿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아슬아슬한데 어쨌든 간에 아직은 은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라이언 설트는 좀 봉인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라이언 설트가 지금 좀 많이 위험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다음 뉴스입니다. 제리코가 찍었다라는 뉴스인데요. 크리스 제리코가 AEW의 차세대 메가스타로 칼 플래처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제리코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는 칼 플래처다 라고 하며 그는 머지않아 AEW를 이끄는 최고 수준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플래처는 최근 싱글 경쟁자로서 빠르게 성장하며 오스프레이와 함께 AEW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칼 플래처 너무 잘합니다. 또 지금 뭐 에던 콜을 보내버린 죗값을 달게 받은 것 같고, 사람들의 비난 여론도 이제 좀 많이 잠재운 것 같으니까요. 칼 플래처도 좀 좋은 글씨가 벗겨지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저 역시 칼 플래처를 안 좋아했어요. 에던 콜을 워낙에 좋아했고 에던 콜이랑도 작업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보다 보니까 용서할 정도로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FA 시장 대박이라는 뉴스입니다. 올해 WWE를 떠난 여러 선수들의 계약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서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어제부터 모두 다 자유계약이에요. 카이리 세인, 알레이스터 블랙, 젤리나 베가, 와이어6 전원, 산토스 에스코바르, 모토시티 머신건즈, 조이 스타크가 이제 다른 단체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AEW 관심이 확인된 선수는 모터시티 머신건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MCMG가 AEW로 돌아올 것 같아요. AEW가 이제 TNA하고 제휴 상태였을 때인가요? 그때 MCMG가 몇 번 AEW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AEW하고 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또 다음 주 다이너마이트는 디트로이트예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의 도시. 자동차의 도시가 바로 모터시티. 그래서 모터시티 머신건즈가 디트로이트에서 열릴 다음 AEW 다이너마이트에서 아마 AEW하고 풀타임 계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조이 스타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운스테이트랑 테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등장음악이 우리 닉 레메스, 미즈, 코디 로즈 등등의 테마 음악을 불러준 다운스테이트 음악으로 조이 스타크가 이번에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나름 큰 계획이 있으니까 큰 돈을 써서 다운스테이트에게 맡긴 게 아닐까 해서 조이 스타크 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토스 에스코바르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10일 뒤면은 자유의 몸이 된다. 내 운명이 어디로 갈지 함께 해보자 막 이러면서 뭔가 다음의 행보가 결정된 듯한 멘트를 날렸고, 젤리나도 자신의 이름을 이번에 새로 등록을 했잖아요. 젤리나인데 젤리나로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앞으로 본인의 활동에 청신호가 켜졌음을 또 알렸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다 어디로 갈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젤리나 이것도 똑같이 젤리나라고 발음하긴 하겠지? 약간 젤리나 약간 이런 발음 할 것 같은데 젤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젤리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선수 어디로 가게 될지 이제부터 무조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리 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로써 FA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시간 전 바로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 오늘 딱 날렸어요, 트윗을. 내가 어디까지 멀리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조만간 만나요 이렇게 트윗을 날렸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예고가 될 수 있겠죠. 뭔가 좀 도쿄의 그 첨단 느낌이 있지 않을까? 바이커 느낌.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이리생이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이젠 바다가 아니라 그러네, 바다가 아니라 약간 모터시티 머신건즈랑 같이 나오냐? 농담이고요. No way. 야, 레슬링 계약서가 왔어. FMW 사이버 파이트 WAR. 레슬링 로맨스 WAR Mrs. Chainsaw Pro Wrestling? 미세스 체인소 프로레슬링. Oh, here we go. IWA Mid-South. IWA 미사스. 이건 있는 단체죠.
그러다가 한 단체 계약서를 봤는데 어디 한 군데가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어딜까? 엘리트가 아닐까? 네, 엘리트일 것 같은데 AW로 컴백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MCMG가 다음 행보가 정해진 것 같아요. 확실히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AW는 다음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립니다. 모터시티 머신건즈는 프리 에이전트네요. 곧 MCMG가 AW에 돌아온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어요. 거의 무조건 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네. 뉴데이는 무조건 옵니다. 뉴데이는 무조건 AW 와요. 이미 뭐 크리에이티브를 뭐 협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냥 무조건 옵니다. 무조건 오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올인 시즌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돼요. 이제 젤리나 베가가 방출 이후에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프로모를 찍었는데 거기에 요즘 가장 핫한 안드라데가 찬조 출연해줬습니다. 하유노 어떻게 알았노? 그 프로모 영상이 아직 공개된 건 아니고 이게 촬영하는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아까 전 매니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NXT 때 정말 호흡이 좋았죠. 젤리나 베가가 이제 이름을 셀리나로 바꿨는데 Z를 X로 바꿨는데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가 돼요. 엘리트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엘리트에 나온다면 진짜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In days time, I become a free agent. A few of the episodes of my career and my life in the world of entertainment. Let's see what destiny has for us. 운명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한번 보자. 10일 뒤에 기대가 됩니다. 멜 리드라고 캐리온 크로스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Fuck you! 이 ACW라고 나름 유명한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저런 것도 할 줄 아네. 원래 그 인디에서 파일드라이버도 쓰던 여성이긴 한데 이게 시전하고는 다르게 경기력이 워낙에 구려가지고, 아까 그 디스트로이어 날리고 멜리드를 이겼잖아요. 캐리온 크로스가. Killer Cross, reigning supreme. What happened? We on the air still? A lot of blackouts. What? 이 음악을 쓸 수가 있나? 앞에 벨만 비슷하게 한 건가? 앞에 인트로만 쓴 것 같은데. 그래서 ACW에 등장하는 조게이씨가 되겠고, 앞으로 그 킬러 크로스하고 대립할 것으로 보여요. 오랜만에 만난 니키 크로스하고 줄리아입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유명 계정 레슬롭스가 5시간 전에 발표한 오늘로써 FA가 되는 유명 레슬러들을 공개했는데, 알리스터 블랙, 알렉스 셜리, 보델러스 크리스 데빈, 덱스터 루미스, 에링 로안, 조게이시, 카일리 세인, 니키 크로스, 산토스 에스코바르, 젤리나 베가, 조이 스타크 모두 FA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AW, TNA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거기서도 못 주워가면 이제 메이저리그 레슬링에서도 데려갈 것 같고, 이번에 조게이시는 또 ACW라고 나름 그래도 알아주는 인디 단체, 조게이시가 이제 ACW에 다시 복귀할 거잖아요. 여러모로 인디 레슬링 보는 재미도 생길 것 같습니다. 조게이시 떡더비 언젠간 돌아오자. 조게이시 참 좋은 선수예요. 진짜 프로모도 잘하고 경기도 잘하고, 경기를 막 이렇게 루즈하게 테크니컬하게 끌어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익스트림한 무기 쓰는 익스트림 루즈 경기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조게이시 아쉽긴 합니다. CCW에서 유명한 대표 선수였죠. 다음 뉴스입니다. 아직 FA가 아니다라는 뉴스입니다. 쉐이머스의 계약 상태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초 많은 팬들은 쉐이머스가 WWE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즉시 FA가 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파이트 풀 셀렉트에 따르면 그는 아직 WWE와 계약 상태이며 오는 10월 1일에야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이는 재구성된 계약안을 거부한 뒤에도 90일 유예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연봉 삭감을 거부했는데도 3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알려드리기를, 이렇게 상호 협상 결렬이 일어나면은 90일 제한이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다기보다는 회사가 변했어요. 원래 TKO 전에는 이 계약이 좀 선수 쪽에서 결렬이 되면은 바로 타단체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TNA에 나오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가 봅니다. 이제는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연봉 삭감을 거부하고 선수 쪽에서 회사를 찾는데도 WWE 쪽에서 차면 3개월, 선수 쪽에서 차면 3개월 없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선수 쪽에서 회사를 차도 3개월 동안은 다른 곳에서 활동 못한다, 이런 제약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팬들이 이거 너무 억지다, 이거는 선수들에게 너무 억까다, 이렇게 네티즌들이 화가 났어요. 안드라데는 그냥 헷갈려서 바로 나왔다가 실종됐던 건가? 맞아요. 안드라데 괜찮은 줄 알고 나갔다가 WWE 쪽에서 굉장히 화냈죠. 그래서 AW에서 처음에 케니 오메가 기습했다가 그러고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90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AW에 나와서 지금 잘 되고 있죠. 최초로 더베 한 사람으로 많이 유명하죠. 근데 뭐 이렇게 케니 오메가 공격한 거 한 번은 무효로 쳐가지고 그냥 더베로 보는 사람도 있고 더베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새로운 역사를 안드레 됩니다. 그래서 fuck 돈칼리스, fuck MJF, 티셔츠 입은 안드라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AW 월드 챔피언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 유행어도 그렇고 이 선수의 폼도 그렇고 폼이 바짝 올라와가지고 유행어가 지금 제대로 터졌죠. 하유노, 케아라누 이게 유행어가 제대로 터져가지고 AW 월드 챔피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올인 전에? 올인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많아요. 네. 저 티셔츠에 떡더비 합성 짤도 있던데 그쵸 뻑떡더비 짤도 있어요. 네, 티셔츠 합성한 거 있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맥그리거 한판 붙자라는 뉴스인데요. 로건 폴이 코너 맥그리거와의 맞대결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맥그리거가 과거 로만 레인즈를 비롯한 WWE 스타들을 조롱한 일을 언급하며 맥그리거가 패배한 뒤 곧바로 자신의 스텝에게 이 경기를 성사시키자라고 문자까지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로건 폴이 맥그리거 이번에 삐끗하면서 아주 졸전이란 말도 아까워요. 그냥 돈을 날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로건 폴이 바로 맥그리거를 도발하면서 지금 WWE에서 이 경기를 성사시키는 거를 좀 약간 노리고 있는 로건 폴이 되겠는데 이 로건 폴이 알고 보니까 우리 폴이었어. WWE 사람이 완전히 되어버려서 WWE 대표로 맥그리거와 경기하고 싶어하는 로건 폴의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또. 다음 뉴스입니다. GOAT 폴의 뺨을 때렸다. 페나틱스 페스트에서는 NFL 전설 톰 브레디가 로건 폴의 뺨을 때렸습니다. 두 사람의 말싸움이 격해지던 도중 브레디가 갑자기 손찌검을 했고 현장 관계자들이 즉시 제지에 나섰습니다. 이후 브레디는 공개적으로 로건 폴을 조롱하는 발언까지 이어가며 향후 WWE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건 폴하고 뺨을 때린 건 처음이에요. 원래 몇 개월 전에 제가 뉴스 컨텐츠 하던 초기에도 둘이 뭐 키보드로 싸운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진짜로 뺨을 때렸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까지 진도를 나갔고 월드컵 결승전에서 또 둘이 VIP석에서 마주쳐가지고 막 서로 버큐 막 이러는 짤이 또 있거든요. 육체적인 진도 오우야. 그래서 이제 NFL GOAT 톰 브레디 그리고 또 WWE 선수 로건 폴 간의 신경전이 월드컵에서도 계속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떨어지세요. 와 사람 많은 거 봐라. 바글바글하네. 월드컵 미쳤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바 천국 문 열렸다. 라는 뉴스인데요. 톰 브레디 NFL GOAT죠. 톰 브레디의 WWE 출연은 단순 농담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TMZ 연예 매체에 따르면 브레디와 WWE는 실제로 링 데뷔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로건 폴이 부상 중인 만큼 즉각적인 대결은 어렵지만 내년 레슬매니아 시즌 혹은 사우디 이벤트에서 무언가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됐든 레슬매니아가 됐든 어쨌든 간 사우디하고 연계돼서 큰 돈을 줄 수 있을 때 톰 브레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번역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아니 NFL이면 미식 축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스포츠인데 그걸 이제 사우디 머니를 줘야 돼갖고 사우디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약간 아니면은 시차가 다름에도 미국 관중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톰 브레디의 역할일까? 뭔가 이런 좀 애매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어. 미식축구 GOAT가 사우디 이벤트 출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 좀 이상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와도 글쎄. 근데 미국 시청자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내 생각에는 사우디 레슬매니아는 반발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약간 톰 브레디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팬들 선 넘었다. 이번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팬들의 행동이 논란이었습니다. 한 팬은 군터의 등장 장면에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게 이 팬이 퇴장 조치되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공개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해서 퇴장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또 다른 팬들의 진상인데요. 또 다른 사건으로는 팬럴 헨리가 퇴장 중에 관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헨리는 SNS에 간단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레슬러를 만지지 마세요. 끝!
이렇게 Don't touch your wrestler라고 했나? Don't push the wrestler라고 했나? period 이렇게 아주 짧게 문장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기고 나서 퇴장할 때 한 팬이 끌어당기는 아주 선을 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감정을 안 좋게 느낀 펠런 헨리의 강한 메시지가 SNS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만 유독 이 SNS 팬들 진상짓을 좀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선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스토커도 많고 범죄도 많고 막 나치식 인사 막 이런 거는 진짜 선 많이 넘은 것 같아, 그지? 이게 그 문제의 장면입니다. 군터가 등장할 때 나치식 경례를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심지어 퇴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이건 좀 많이 선 넘었는데, 그죠? 아주머니 미치신 것 같은데. 심각하다, 심각해. 보릿과 정식 입성이란 뉴스입니다. 앞서 레슬보츠가 파이터 오브 셀렉트를 통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산타나는 늦어도 올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WWE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이크 산타나가 WWE NXT의 모습을 드러냈고 메인 이벤트를 승리한 토니 디 안젤로 앞에 등장,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쇼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빅 조셉은 끝내 그의 이름을 마이크 산타나라고 부르지 않았기에 WWE 트레이드 마크 등록 이슈로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NXT를 현지 중계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빅 조셉이 부커 전 TNA 월드 챔피언이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죽어도 마이크 산타나라고 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마이크 산타나는 120%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리키 세인츠 때 리키 세인츠가 딱 나왔어 막 이러면서 나왔는데 내가 막 너무 흥분하면서 리키 스타크가 WWE 왔어요 이랬거든. 근데 다음날에 WWE 쪽에서 공문이 왔어요. 절대 리키 스타크라고 말하지 말라고. 다음날 WWE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거를 미리 말했어야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도 빅조셉이 뭐라 했냐면 부커 제일 핫한 프리에이전트가 NXT에 왔어요 막 이렇게 빅조셉이 그랬거든. 근데 그것처럼 그때랑 똑같이 이번에도 빅조셉이 전 TNA 월드 챔피언이라고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새로운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블레이크 멀로도 머라이어 메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미 했죠. 뭐라이어 메인가요? 라고 NXT에서 해버렸죠. 네, 전 다 했습니다. 못 참았어요. 못 참았고 그때 되면 그런 거 생각 못해. 그냥 드러나면은 얘가 누구지? 얘지? 이러고 그냥 말하고 말아.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이크 산타나는 120% 새로운 이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름 바꾸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는 채팅 봤는데 WWE는 상품 등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자신들의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그 트레이드 마크로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WWE의 자신의 타단치 이름을 이어가려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되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AJ 스타일스가 거의 그때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렇게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 AJ 스타일스가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동했고 이를 통해서 WWE에서 이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게 후배 선수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뉴스를 10수년 전에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럴 정도로 WWE로 바운드 될 때 자신의 이름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AJ랑 펑크가 대단, 그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컴백했죠? 메인 이벤트를 이기고 좋아하고 있는데 마이크 산타나가 NXT에 돌아왔어요. 로버트 스톤이 하루 종일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디안젤로, 시선 고정, 전 TNA 월드 챔피언. 이름 죽어도 말 안 하죠? 이름 말 안 해요. NXT 유니버스 모두 충격에 빠졌네요. 우리 챔피언은 무슨 생각할까요? 절대 마이크 산타나라고 말 안 하죠. 그래서 마이크 산타나는 120% 새로운 이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 장난판에 나오는 게 이름 아님 그런가? 설마 아니야. 보린 네스티라고 써있잖아. 보린 네스티. 지저분하게 태어났다. 이 보리과 특유의 그 칙칙하고 그 진흙빛 인생을 막 이렇게 뚫고 나오는 인생 개척 스토리 보리과의 프라이드가 있는 보른 네스티라는 글자가 써있잖아. 그래서 NXT에 도착한 산토스 에스코바르가 아니라 마이크 산타나인데요. 마이크 산타나. NXT WWE 준비됐니? 안 됐어. 산타나야. 난 준비가 안 됐단다. 마이크 산타나에서 이번에 이름 무조건 바뀝니다. 이름 어떤 이름 받게 될지 기대가 돼요. 이름 없는 청년 NXT 온 걸 환영하네. 그니까 이 빅조셉이 끝까지 마이크 산타나라고 이름을 안 말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새 이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져요.